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과 유병국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간을 통해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충청권 4개 시도 아시안게임대회 공동 유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충청권 4개 시 도지사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560만 충청인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 친선과 스포츠 경기 기술 향상 도모를 위해 개최되는 아시아 지역의 종합 경기 대회입니다. 현재까지 세계 종합 스포츠 대회 유치 경험이 없는 충청권에서 개최된다면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시안게임 개최를 통해 2015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충남의 백제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충남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에 앞서 아시안게임 개최를 통해 참가국들에게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를 홍보하고 지지와 성원을 얻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기대 효과와 예정된 적자라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로 국제대회 행사 후 경기장 등 시설 관리에 따른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하얀 코끼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얀 코끼리는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를 치른 뒤에는 유지비만 많이 들고 쓸모가 없어 애물단지가 돼버린 시설물을 말합니다. 국내의 대부분 국제대회를 치르고 난 후 경기장 사후 활용 문제는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성공적으로 개최된 평창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개최하였던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620억 수준의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으나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강원도가 2004년부터 1조 6,836억 원의 사업비로 평창군 대관령면에 조성한 알펜시아 리조트는 혈세 낭비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리황산 복원 비용과 아직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경기장의 운영 비용 문제가 남아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 등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9년 강원 동계 아시안게임과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등 관광 수입 증가에 기여한 대회가 있었지만 국제 경기를 치르면서 재정난을 겪는 사례는 15억 부채를 진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2004년 그리스 올림픽 등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앞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3조 2,400억 원,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2조 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쓴 것으로 분석하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 지난 대회 절반 수준의 예산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개 시도의 넓은 권역에서 진행되는 대회인 만큼 먼 이동거리, 선수단 숙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다른 대회들보다 운영비 등 비용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2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1조 7천억 원을 경기장 시설에 투자하고 1조 1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개최 이후 채무가 3조 2,58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방채 이자 비용만 월 20억 원 이상이 발생하고 이에 더해 경기장 관리 및 운영에 드는 예산이 수백억 원 이상 필요했습니다. 이렇듯 인천 아시안게임은 막대한 예산 적자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지만 2014년 당시 58.19%의 재정 자립도로 극복이 가능했다면 충청남도는 2019년도 33%의 낮은 재정 자립도로 재정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레 발표된 업무 협약으로 일부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충청권의 아시안게임의 공동 유치로 성공적인 국제 스포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국제대회 유치 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제 행사가 개최된 도시에 미친 경제적 영향과 사후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유치는 경기장 건설과 관련 인프라 등 사회 간접시설과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4개 시도가 협력을 통해 경기 이후 발생하는 경기장 운영에 따른 부담의 경감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적절한 사후 활용 방안을 접목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만의 특성화를 통해 인접지역으로 산업이 흡인되거나 인근의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장과 참여 인원 등 충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회를 통해 성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는 충남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의 기반을 확보하고 도내 전문화를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민이 하나 되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다양한 자원봉사자의 참여 등을 통해 비용 절감과 더불어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의 현황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갖고 있는 유치 전략 및 단일 도시와의 경쟁에서 불리함은 무엇인지 또한 극복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역할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도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와 예산의 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경기장 운영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대회를 통해 얻어낸 성장 효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아시안게임 대회 유치에 반대하는 많은 의견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560만 충청인들이 동참하는 성공적인 개최를 하기 위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충남도는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지자체와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을 통해 충남이 세계 도시로 발전하며 시민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은 지난달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상징과 관행 등을 청산하는 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관순, 김자진, 한용운, 윤봉길 등 이런 분들은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앞장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이분들 모두 우리 충청남도 출신입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 충남에서 새로운 학교 문화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7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내 일제 잔재 전수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7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학교 내 일제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해방 이전 개교한 학교 중 중앙현관,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 일제 강점기 시절 학교장 사진을 게시하고 있는 학교가
도내 29개 교에 달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전에 개교한 학교가 총 235개 교인 점을 감안한다면 무려 1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일제강점기 교장도 학교 역사의 일부라는 견해도 있지만 일제강점기 학교장은 일본인이었거나 혹은 친일 성향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당시 교장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참된 사표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도내 31개 교에서 친일행위 경력자가 작사, 작곡한 교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조직된 경성 후생신뢰악단에 참여해 대일본의 노래를 지휘한 김성태가 작곡한 교가를 사용 중인 학교가 총 11개 교, 조선총독부 차원에서 조직된 친일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문화위원이었던 이홍렬이 작곡한 교가를 사용 중인 학교는 6개 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에 있어 징계 분야에도 일제잔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제강점기 광주 학생운동 당시 우리나라 학생들은 일제저항 방법으로 시험과 등교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일제는 백지동맹, 동맹휴학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학생들을 탄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징계 항목에 동맹휴학을 포함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도내 전체 117개 학교 중 34%를 차지하는 40개 교로 나타났고 백지 동맹 사용 고등학교는 도내 전체 학교 중 33%를 차지하는 39개 교로 밝혀졌습니다. 이 외에도 상사가 부하에게 훈시한다는 일제강점기 군대 용어인 훈화,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용어로 일제칙령 제148조 국민학교령에 등장하는 회고사 등 일제식 단어가 학교 현장에서 수업 등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일제잔재 청산 문제는 충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타 시도에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친일 음악인이 만든 교가를 사용하는 117교계 중 15개 교에서 교체를 결정했고 나머지 2개 교에서도 교가 변경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들이 학교 속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자료 수집과 공론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속 일제 잔재 청산 참여마당 코너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부산 지역 독립운동사 자료와 계기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친일 음악가가 만든 교가를 사용하는 19개 학교에 대해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일본 가이즈카 향나무를 교목으로 지정한 학교의 교목을 소나무와 은행나무로 교체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민과 함께하는 3.1운동 100주년을 주제로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인터넷 신문고 운영, 일제강점기에 졸업하신 어르신들에게 한글 졸업장 수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일제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다시 회복한 지 74년이 흘렀지만 일제잔재는 교육 현장 속에서 우리의 과거사 청산 노력을 비웃듯 학교 역사라는 주장하에 학생과 밀접한 곳에 널려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아픈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교훈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신채호 선생의 경고를 새겨야 합니다.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현장 내 일제잔재 청산은 매우 늦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잔재 청산은 단순히 과거사 청산이라는 차원만이 아닌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민족 정기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충남도 교육청이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 계획과 수립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에 관련해 일제 잔재의 완벽한 청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과 이를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추진단의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잔재청산 추진단 위원 숫자는 적절한 것인지, 또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충남도교육청에서 파악한 일제 잔재는 무엇이고 어떻게 파악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효율적인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타 지역의 사례를 파악하고 타 시도 교육청과 정부 공유 및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 과정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우리 역사에 대한 현장 탐방과 보고서 작성 등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역사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우대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역사 현장 탐방과 일제 잔재 청산은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단위로 현장을 탐방하고 관련 단체 체험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면 학생과 학부모 동시에 참여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제잔재는 학교에도 남아있지만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각급 사회단체와 학술단체와의 협력단계 구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제잔재 청산 노력은 완전한 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척결과 청산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 방법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인 교육 현장에서도 일제의 망령이 사라지지 않고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음은 문화의 지배가 가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미래 충남을 이끌어갈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우리 문화 함양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와 구상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영신 의원님 좋은 질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그 중요하고도 적절한 질문에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올림픽 경기는 그 나라라든가 도시의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또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반면에 지역의 국가의 커다란 부담으로 남는 것도 왕왕 보았습니다. 이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양측면이 있는데 일단 양측면이 있고 대략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그 부산이라든가 인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대략 평균 잡으면 한 2조 6,450억 정도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충청권이 공도를 유치할 때는 신축 경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또 기존 그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면 대략 한 1조 5,080억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한 1조 280억 정도인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한 3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한 25% 정도를 지원하고 있죠. 대략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한 8,200억 정도 내가 4개 시도가 부담하는 아시안게임 유치 비용이 다 지방비가 그렇다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4개 시도가 만약 균등 분담을 한다면 한 2,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200억 정도가 소요된다면 2030년이기 때문에 4개 시도의 예산이라든가 또 장기간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 2,200억 정도의 액수 자체는 4개 아주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공동유치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인데요. 공동유치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저비용 고효율을 달성하자.
이것은 그 올림픽의 또 기본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비용과 고효율의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자는 게 기본 목표이고, 말씀드린 대로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축 경기에 최대한 억제하자, 이런 기본 방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여러 도시가 공동 개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분담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의 그 우려가 좀 해소되는 면이 있고요. 또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도 장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점도 또한 있습니다. 단점이라는 것은 한 도시에서 열릴 때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4개 시도가 분산이 나면 오히려 어떤 관심도가 분산될 우려도 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동거리 그런 문제를 통해서 경기 운용에 있어서 여러 어려운 점도 예상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유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유치가 100% 확실하고 100% 성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 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전 땅이 2030년에 이런 아시안게임 유치하는 것이 정부의 노력을 어떤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런 그 걱정도 하시는 게 정부 일부에 충분히 있고, 이제 그걸 극복해야만 우리 공동 유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동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청도에서만 그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국제 경기를 유치하지 못하는 것이 충청도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요. 뭐 이런 경상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뭐 강원도, 인천까지 전문했는데, 이렇게 충청도가 공동 유치를 통해서 특히 그 해안에 있는 곳은 4개 시도에서 충청남도뿐입니다. 이런 백제 문화권이 또 확실하게 있는 게 충청남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백제 문화 여직이라든가 이 서해안의 그 해안 관광 같은 경우도 함께 연계시킨다면 충청남도에서는 굉장한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더불어 말씀드릴 게, 말씀하신 대로 사후 관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면서 충청남도가 그냥 국제 경기를 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이나 그런 게 없는 경우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예를 들어 예컨대 뭐 야구장 같은 경우 충청남도에서 야구를 치를 수 있는 그 완벽한 경기장이 있는데,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이런 야구장이 건설된다면 또 충청남도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간 그 도민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공동 유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함께해 주시다 부탁 말씀드리고요. 충청남도에서도 우리가 둘러리 쓰는 게 아닌 4개 시도 공동 유치 목적을 충분히 달성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충남도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충남도가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도의 기본 목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한영신 의원님, 학교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해서 큰 지지를 보내주시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국 상황까지 다 조사를 하셨는데 그 또한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충남교육청이 구성한 일제잔재 청산 추진단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이 원래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올해만 운영하지 않고 내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봐서 성과가 더 있고, 이들이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후년 정도까지 운영을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속칭 일제잔재 청산 추진단의 중심 사업은 글자 그대로 일제잔재 청산에 있습니다. 일제의 찌꺼기, 일제의 찌기를 걷어내겠다는 겁니다. 잔재에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못 알아들어서 전 찌꺼기라는 말을 쓰는데, 제자가 찌기제, 찌꺼기제, 더럽힐제 이렇습니다. 추진단은 현재 역사를 전공한 대학 교수들과 그리고 독립기념관의 수석연구위원, 또 이렇게 학계 관련 기관, 또 시민단체, 현재 상대적으로 공신력을 받고 있는 그 민족문제연구소의 기획실장 또는 시민단체 학교 관리자, 아마 이제 관리자 하면 이제 교장 선생님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전공한 교사, 또 업무 담당자 등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은 학계와 또는 유관기관에서 더 증원할 수도 있고요. 회의는 현재 분기당 1회를 원칙으로 했고 지난 2월 달에 1차 회의를 해서 이 회의의 결과로 친일잔재 청산을 통해서 어떻게 학교 문화를 바꿔갈 것인가, 일제시대의 교장의 사진을 뗀다든가 또는 교과를 바꾸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의 문화 속에 남아있는, 그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화는 뭐 눈으로 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일제잔재의 문화들을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그리고 학교 문화 전반을, 이게 이제 학생 생활교육의 단체기업, 엎드려 뻗쳐 이런 것들이 다 일제시대에 들어온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새로운 학교 문화 운동으로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대토론회 하는데 교수님이 3분 오시고 민용문 연구소 1분, 또 교사 1분이 토론을 해주셨고, 그날 독립기념관 행사장에는 전국에서 오셨어요. 전국에서 오셔갖고 방청객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들이 한 10대 분 이상 오셔서 풍성한 토론회가 됐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이 파악한 일제잔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3.1운동 100주년과 그리고 약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학교 내에 현재 남아있는 일제의 직기를 걷어내면서 새로운 학교를 만든다는데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조사를 713개 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다양한 영역에서 일제의 직기들이 남아있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황국신문화교육과 내선일체교육, 그리고 전쟁교육을 시키느라고 초등학생까지 수류탄을 던지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학교 건물이 서양 학교 건물에 비해서 군대 막사와 병영과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것은 식민지를 살았던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학교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안부나 강제 징용에 끌려가도록 학생들을 내몰았던 이 교장들의 사진이 아직도 버젓이 중앙현관에, 그리고 2층, 3층 올라가는 계단 좌우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였습니다. 그런 학교가 29개교, 그리고 친일 또는 친일이죠. 여기 정확하게 친일입니다. 일제라는 말과 친일을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친일 해고의 경력자의 교가 작사 또는 교가 작곡 한 학교가 31개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학생 생활 규정 가운데 징계 규정에 백지동맹, 동맹휴학, 불온문서 탐닉, 불온서적 소지, 이 말들이 다 일제시대에 생겼습니다. 불령선인, 불령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불만이 가득 차고 협조하지 않는 자를 칭하는 다소 어려운 한자입니다만, 불령조선인을 그 당시 일제시대 용어로 색칠해내는데 쓰던 용어가 징계 규정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아주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학칙을 바꾸는 데는 저희가 4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징계 규정까지 살펴보니까 징계 규정에 시인 윤동주를 잡아가던 불온서적 소지 또는 불온서적 탐닉, 이런 표현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포함된 학교가 102개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 또는 미래지향적 교육과는 무관한 과거 일제시대에 강조되었던, 물론 그 단어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제시대의 성실과 근면을 가르친 것은 황국신민으로서, 다시 말해서 일본 왕이 지배하는 그 식민지의 국민으로서 덕목으로 강조했던 성실과 근면, 이런 것들이 교훈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교훈들은
정말 적었습니다. 이런 것이 일제의 찍기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교육청과 함께 협업을 하면 좋겠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또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독립기념관에서 업무 협약을 하면서 4개 충청권 시도교육청이 함께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후발주자가 된 교육청들 때문에 갑자기 선발주자가 됐는데 앞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업무 공유,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함께 나누고 함께 사업들을 벌이는 것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우리 역사 현장 탐방에 대해서 우대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아주 고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그리고 교과 과정, 사회과나 또는 역사과 관련해서 동아리 활동 또는 가족 체험 활동 또는 학교 내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미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된 그러한 경우에는 수행평가까지 반영할 생각입니다. 또한 충남의 경우에는 이미 또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덕산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층의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점수를 받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천안뿐만 아니라 부여에도 당진은 면천초등학교가 이 독립운동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공주에는 영명학교가 지금 현재 영명고등학교가 유관순 열사도 다녔지만 같은 4월 1일 100년 전에 유관순 열사는 병천 아우네 장터에서 그리고 오빠 유진석, 유우석 이름이 2개, 3개로 겹쳐서 표기됩니다만 영명학교에서 공주 읍내 장터에서 4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학교에서부터 부르고 나가서 다 체포되고 구속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현재 4월서부터 조사를 해가는 과정을 시군과 협조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사진을 떼서 역사관에 보관하고 그리고 사이버상으로 보관하는 것 외에도 독립운동의 독립만세운동의 발상지가 되었던 학교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명기해서 지정함으로써 그 학교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일전에 2월 말에는 3월 1일에는 아산에서는 온양초등학교 그리고 선장 이쪽 지역과 영인지역 초중고 학생들 100명이 두 주에 나눠서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탐방하고 해설사 설명을 들은 뒤에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3.1 만세운동 100주년과 임정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데 딱딱한 교과서처럼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후 내내 토론하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도움 주신 바와 같이 일제청사는 한 번 기념식을 하고 끝나는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역사 발월 설교 차원에서 길게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조사한 항목 외에도 다른 일제 잔재가 많이 있다고 보고 저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제 찌꺼기를 걷어내기 위한 그런 디렉터리를 만들 것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지나친 일본식 표현들도 걷어내는 것들.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 사회과 교과서에는 사방공사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사태마기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는 흰피털이라고 배웠는데 정확하게 쓴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 이후에 백혈구로 바뀌었어요. 정말로 불행한 거죠. 일제청산을 사회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 그대로 따라왔던 이 불행한 역사를 전 충남만이라도 좀 걷어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발원지 학교, 그리고 그 항일 노래와 독립, 그 친일 가요들을 좀 다시 대비시켜서 방학 때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항일 노래와 친일 가요들을 비교해서 음악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노래도 부르고 해설도 해가는 그런 것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가 이런 거, 교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문회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는 그 교가 바꾼 학교들이 다 한결같이 사립학교들입니다. 사립학교의 법인에서 좀 빨리 결정을 했다고 하는 점을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말씀해 주신 대로 추진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은 반드시 교육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소통과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을 기르는 역사교육으로 또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학교 문화운동을 통해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친일잔재 청산의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민족 정기를 회복하고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일, 해방 후 한 번도 식민지 잔재를 걷어내거나 식민지에 부역했던 사람을 처벌하지 못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의 오명을 충남에서는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나치에 그 짧은 기간에 협력했던 사람 중에 10만 명당 94명을 구속했고요. 아시는 대로 네덜란드는 419명을 구속했고, 그리고 벨기에는 596명을 구속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633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드골 정권은 11,200명을 사형을 시켰고, 비공식 통계로는 12만 명을 처형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종사했던 2주 이상 신문을 발행했던 프랑스 신문은 현재 살아있지 못합니다. 13일까지 나치하에서 신문을 발간했던 신문만 살아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너무도 비교되는 대목이고요. 강제노역을 10,000명을 시켰고, 그리고 공민권을 박탈된 사람이 프랑스에서는 4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1948년 10월 달에 재헌헌법에 의해서 반렌트구의를 구성하고 그 이듬해 2월까지 이승만 정부에서 깡패까지 동원한, 그리고 경찰까지 협조한, 이래서 이 무너진 역사를 지금이라도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특히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시고 질문해 주신 한영신 의원님과 함께 이 부분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